옛날 옛적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양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행복한 가족이 살았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폐가가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기묘한 소리를 듣곤 했고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항상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도심에 사는 한 대학생 무리가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 시골 마을을 찾게 되었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에게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호기심 많고 두려움을 모르는 대학생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가 지기 직전 폐가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고 곳곳이 무너져 있었지만 그 옛날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마당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나무들은 오랜 세월간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듯 엉켜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정원을 배경으로 장난치며 사진을 찍던 그들의 눈에 띈 것은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깊고 어두웠으며 물이 고여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검었습니다. 한 친구가 농담삼아 바닥을 향해 돌을 떨어뜨리며 소리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바닥에 닿는 소리 대신 마치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이내 불길한 느낌에 젖어들긴 했지만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은 녹슬어 있었고 열릴 때마다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방 안에 깨끗한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호기심에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에서 다른 친구들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백하고 말이 없었으며 마치 거울 속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친구들이 거울을 응시하고 있던 사람에게서 눈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거울 속 사람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없이 입만 움직였지만 그 행동 자체가 친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문이 쾅 닫히며 귀신 울음소리가 마치 집안 전체를 휘감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황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마을의 유일한 여관으로 돌아왔고 누구도 그날 겪은 일을 쉽사리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들의 눈에 종종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고 귓가에 낯선 속삭임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행 중 일부는 꿈에서도 그 거울을 보고 그 속의 사람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경험 이후로 친구들 모두는 폐가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떤 친구는 그날의 경험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헛소리라고 비웃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폐가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당부는 이렇습니다. 오래된 장소에는 그곳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며 때로는 호기심이 우리를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인터넷 서핑은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나만의 방법이었다. 다양한 게시판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심야 공포체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글을 클릭했고 멈출 수 없는 긴 이야기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대학생이었다. 그는 캠퍼스 근처의 오래된 하숙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소문으로 유명한 장소였다. 오랜 역사 탓인지 이따금씩 으스스한 소리가 나거나 몇몇 방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전해졌다. 주인공은 이런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무시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새벽 2시쯤 그는 갑자기 깨어나 숨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 안은 사방이 검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분명히 닫혀 있는데도 차가운 바람이 스멀스멀 들이쳐오고 있었다. 그러다 방 한쪽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생쥐인가? 라고 생각하며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애를 썼지만 이내 발끝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점점 다리 쪽으로 올라왔고 마침내 그의 가슴까지 무겁게 얹히는 느낌이 들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만 불안한 느낌이 들어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때 방 문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손전등을 켜고 재빨리 문 쪽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비슷한 시간대에 주인공은 같은 느낌에 시달렸다. 어떤 날은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누군가 귀에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함께 하숙집을 찾아온 친구는 주인공의 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마지못해 동의한 주인공은 며칠 후 유명한 무속인을 방에 초대했다. 무속인은 이상한 기운이 맴돈다며 정성을 다해 굿을 시작했고 방 안은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기이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굿이 끝난 후 무속인은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방에는 몇 해 전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학생의 원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그 학생은 이 하숙집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가 안타까운 결정을 했고 그 후로도 외로운 영혼으로 이곳을 떠나지 못한 채 그 고통을 전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로 주인공은 방을 옮겼고 더 이상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종종 친구들과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딘가엔 지금도 그 영혼이 머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리하여 그 하숙집은 여전히 전설처럼 무서운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찾고 있었다. 유난히 차가워진 공기에 창문을 닫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게시판을 살펴보던 중 절대 혼자 있을 때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가볍게 클릭해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최근에 겪은 아주 묘한 경험을 공유한다고 했다. 글은 몇 주 전에 어느 날로 시작됐다. 그는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고 귀가하는 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고 했다. 평소라면 사람이 많았을 시간대지만 그날은 이상할 만큼 한산했다.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습관처럼 과자와 음료수를 샀다. 그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무심코 계산대 옆 작은 게시판을 보았다. 습득물 신고라는 제목 아래 낡은 손목시계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어딘가 익숙한 시계였다. 그때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그것은 그의 중학교 시절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왜 이게 여기에 있지? 생각할 새도 없이 한기 어린 목소리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손님, 이거 아시는 물건인가요? 놀란 그는 돌아섰고 그곳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알 수 없는 점원이 서 있었다. 시계를 가리키며 이거 제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자 점원은 그를 잠시 응시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내주었다. 시계를 받은 순간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에 돌아와 시계를 곱씹으며 자세히 보니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한 스크래치와 함께 가만히 있으면 들리지 않는 작은 초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잠이 든 그는 음산한 꿈에 시달렸다. 그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시선은 더 선명해졌다. 꿈이라기엔 생생한 그 느낌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시계바늘은 멈춰 있었다. 얼마 후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시계를 벗어놓고 나갔다. 하루 종일 그 꿈이 떠오르고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퇴근 후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시간을 상기시키는 짜릿한 불길함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다시 그는 그 시계를 착용하고 외출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이상한 꿈에 사로잡혔다. 이번엔 훨씬 선명하고 무거웠다. 복도를 끝없이 걷고 있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마치 누군가가 그를 초대라도 하듯이 더욱 깊숙이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우리의 시간을 다시 찾으시겠어요? 놀라서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처음 생긴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변치 않는 공포의 중심. 그것은 시계 자체였다. 어째서 이 시계가 다시 나타났으며 정체불명의 환영과 연결된 것일까? 글쓴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듯이 그 시계를 되찾고 싶어 했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그 시계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불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이 절실한 지금 그는 온라인에 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글이 끝난 이후에도 답글이 달리고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 중에는 자신의 경험이 비슷하다는 사람들 혹은 이 시계에 대해 정보를 아는 듯한 자들도 있었다. 잠시 그래서 눈을 떼고 방 안을 둘러보니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초침 소리.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